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 민중의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위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먼저 오늘은 여러 손님을 모셨기 때문에 다짜고짜 저희 자율구동의 말씀부터 드리고서 그리고 이제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변함없이 도와주셔서 세뇌 탈출 지장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으로 뜻깊게 이제 5.16이 바로 지났죠. 우리가 뜻깊게 이 박 대통령 탄핵을 다시 그 진실을 밝히는 뜻깊은 세미나가 열린다는 그런 소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자유대한민국단의 오상종 단장님 그리고 그 세미나를 총괄 기획하고 계시는 유정아 변호사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게 오늘 이제 제가 좀 철이 덜 들어서 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4차원으로 날아가면서 약간 킬킬대는 분위기로 제가 이상하게 다루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수가 있는데 같이 욕을 드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무겁고 우울한 주제고 날도 꾸적꾸적한데 가끔씩 이렇게 실없이 킬킬대는 그런 모드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웃겨서 죽이자. 웃겨서 죽이자. 제가 좋아하는 로마 제국 때의 사상가 겸 문필가가 있어요. 페트로니우스라고. 이 사람이 네로 뗄 거예요. 네로가 너 죽어라. 그러고서 이제 말하자면 자살 명령을 받으니까 친지들 한 200명 모아놓고 접시 깨뜨려가면서 그때는 이렇게 파티를 하면 접시를 깼다 그래. 접시 깨뜨려가면서 깔깔깔깔 웃고서 떠들고 농담하고 하는데 그 토가 밑으로 토가가 좀 펑퍼짐하니까 토가 밑으로 혼자서 칼로서 이 허벅지 대동맥을 끊고 마지막 순간까지 웃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오늘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굉장히 좀 얼마째 계시는 거예요? 4월에 들어가셨으니까 17년? 만 4년 넘었지. 네. 만 4년 넘게 계시는데 그런 참 무거운 주제를 가끔씩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미치광이 같이 웃어가면서 다루죠. 자, 지금 이 세미나를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 우리 유 변호사님.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과 관련된 사면이라든지 탄핵에 정당하다, 부당하다는 이런 의견 제시는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이 약간 정쟁의 소지가 있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학계나 이제 변호사, 법조계에서 이제 진지하게 한번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다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부가 아니라 길게는 제 생각이지만 길게는 6부, 짧게는 3부 정도, 3에서 6부 정도를 기획을 해가지고 올해 매달 이 관련된 법조인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정말 부당했는지, 정말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한번 법조인의 시선에서 밝혀보고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가방끈도 좀 짧고 법조계 바깥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실 법조계 또 법학계의 흑역사 아닌가? 이게 이 논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흑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동안 언론과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재창출에 이것이 시발점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쉽게 한번 이제 오픈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전 이해는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이 부분이 왜 공론화되지 못하고 왜 시작이 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어떤 이제 젊은 변호사로서 그런 원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왜 대체 이 나라 이 법조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었습니다만 사실 저조차도 나서지 않고 지금 만 4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뜻이 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국 뒤안길로 사라질 그런 문제인 거죠. 지금 분위기에 입각해 봤을 때는.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고리짝 때 얘기하고 있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살기 시간이 바빠 더 죽겠는데. 시간이 더 흐르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는 근데 이제 좀 이게 그 약간 죄송합니다. 이 현장 그 육체 노동자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언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 5월 20 이번 주 금요일 5월 21일 그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 기자 클럽에서 진행이 되고요. 2시 반부터 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해를 안 하셔야 될 게 예.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장이 통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법조인들과 그 기자분들 위주로 지금 현재 그 참석 목록이 확정이 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 모두 모시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오라는 소리야 안 오라는 소리야? 못 오시네. 아니, 못 우리는 단순 명확해. 오지는 오라는 소리야 말라는 소리야. 아마 오시지 말라는 오셔도 소리. 입장이 불가능한. 예,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네. 네, 송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중계가 있죠. 예, 생중계가 있어요. 우리 아마 우리 세네 탈출도 현장 찍어서 멤버가 되면 현장 찍어가지고 아마 편집본을 올릴 거예요. 우리는 생중계는 아니고 저희 세네 탈출은 제가 말이 험해서요. 예. 그 생중계 절대 못합니다. 세네 탈출 생중계 노하우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쨌거나 그래서 생중계가 우리 오산영 대표님이 하시는 자유대한민국단, 네. 그 다음에 손상대 TV, 네. 손상대 씨, 네. 탄기국에서 사회보단 양반. 네네네. 그 다음에 김문수 TV. 네. 그 다음에 차명진 TV.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 지금 계속 더 있어요. 생중계 네, 네. 엄청 오겠다는 거 지금 자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혹시 그 자르는 과정에서 뒷거래는 없어요? 제가 그런 건 투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날 믿어드릴게요. 주필님도 오시지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집고가기 했던 멤버 네네. 그리고 당시 2017년 3월 10일 당시에 있었던 거기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제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 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런 분들이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크고요. 그리고 우종창 기자님도 그날 참석을 하시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 주체와 주관이 어떻게 되죠? 주체는 우리 어떻게 돼요? 지금 미래를 여는 변호사 연대와 거기가 주관이야. 네, 주관이고요. 네, 주관. 주체는 이제 청년 포럼 시작이라고. 네, 청년 포럼 시작한다. 네. 시작.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단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니까 진짜 여기까지 온 케이스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30대 아이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이러한 그 사회적 그다음에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랬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젊은 친구들과 아마 주필님도 아실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이 30대만을 위한 그런 생태계를 마련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점차 저희들과 함께 뭐 이제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 친구들이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청년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이번 탄핵과 관련되어서 법조인들과 함께 그 공부를 하고 그러한 계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일을 이 젊은 친구들이 앞장서서 함께 그러니까 주체로 청년 네. 포럼 시작의 주체고 네. 주관은 미래를 여는 변호사 연대인데 네. 이거 한번 우리 유 변호사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미래를 여는 변호사 연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변호사들이 뭐 단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현재 그 여러 이제
현 시국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좀 고쳐봐야 되겠다라든지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모인 수십 명의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칭을 해서 미래를 여는 이제 변호사들이고 개개인이 이미 연대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단체로 예, 예. 안 내세워도 이미 단체고. 예, 이미 예, 맞습니다. 예, 임의로. 예. 이미. 예, 예. 또 그렇다는 그러니까 뭐 실세란 얘기네. 네. 우리말로 하면 우리 좀 어려우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돌려서 말을 하는. 원래 그 저기 변호사는 말을 그렇게 해요. 예, 예. 보면 오늘도 제가 재판을 받고 왔는데 오잖아요. 그 제가 이제 선거범죄 선동죄 그 사전투표 반대한 거, 비판한 것 때문에 희한한 걸로 좀 센 걸로 제목에 걸려 있는데 우리 변호사가 자기는 삼자 입장에 두고 이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다가 계속 약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내 돈 받고 변호하는 사람인데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말버릇이 그래요. 예,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장의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혹시 저 우리 속상하셨군요. 시청자님들께서 혹시 우리 유 변호사님 말 듣다가 좀 기분이 나쁘거나 여기서 저게 직업병이라니 영어로 occupational hazard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용서를 구하면서. 네. 예. 자, 우리 이게 이제 세미나 틀이 잡혀 있잖아요. 5분, 6분이 발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 분당 한 20분, 15분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발표가 굉장히 빡빡할 것 같은데, 한번 그 발표 내용을 우리 유 변호사님께서 한 분씩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기본적인 틀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1부는 학계 그 교수님 2분 모시고 진행을 하고 2부에서는 법조계라고 해서 4명의 변호사들을 모시고 이제 발제를 하고 질문을 1-2개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지금 현재 4.3 사건 관련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김학성 교수님, 헌법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석훈 교수님이라고 그 이대 그 현재 로스쿨 교수님으로서 형사법적 관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법조계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도태우, 박주현, 이동환, 문수정 이 4분의 변호사들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실 건데요. 도태우 변호사님은 그 불법 탄핵의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제 내용을 쭉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실 것으로 보이고, 박주현 변호사님은 탄핵 사유 자체가 부당하다, 왜 부당한지를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동환 변호사님은 이제 변희재 그 대표님 그 대리인으로도 좀 이름을 날리고 계신데, 검찰이 증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탄핵까지 이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문수정 변호사께서는 이제 유일한 여성 변호사님이신데,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여성 혐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죄송한데요. 네. 그냥 평을 예. 문수정 변호사님 아시죠? 알죠? 이분 페미야? 아니요. 팸이 아닙니다. 페미인데 이제 제목 보면 꼭 페미 같은 느낌을 주거든. 여성 혐오가 페미라 페미가 많이 쓰는 단어지.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그 혐오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 그랬죠. 부분을 맞아. 왜냐하면 여자기 때문에 약자의 이제 규탄을 훨씬 더 강하게 규탄을 예를 당했고. 들면 비아그라 그룹 섹스 같은 건 예. 그분이 만약에 싱글 여성이 아니면 될 수가 맞습니다. 없는 얘기죠. 그리고 네. 거의 뭐 당시에 사실인 듯 막 얘기 나왔던 정유라가 박 대통령 딸이다. 말도 안 뭐 되는. 이런 거는 사실
혼자서 특히 그냥 여성 혐오도 아니고 싱글 여성 혐오예요. 예, 맞습니다. 그걸 싱글 말씀하실 여성 것 혐오야. 같습니다. 네. 예. 박 대통령께서 결혼을 하셨다면 과연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까? 예. 그리고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면 이 정도로 난도질을 당하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인격적인 난도질. 예, 그럼요. 아주 이거는 비열한. 지금 현재 페미니스트들이 다 들고 일어나도 부족한 상황인데 아무도 아니야, 페미니스트 말을 하지. 들고 일어났어. 어떤 페미니스트 그 페미 중에 예. 전투적 페미 있어요. 나 별로 안 좋아. 페미 나 전체적으로 안 좋아해. 나 마초 아니야, 마초. 네. 남들은 나보고 남성홀주의자, 성차별주의자 하니까 남들 용어는 마초인데. 그 터프라고 있어요. 트랜스젠더 익스클루시브 라디컬 페미니즘이라고. 우리 여기서도 자기들 터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를 뺀 급진 페미니즘. 그 친구들이 언제지? 2019년, 2019년에 한 두세 번 해화동에서 상당히 큰 집회했지. 박 대통령 문제 가지고. 제가 무지했군요. 이건 여성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또 그 페이스북에 야 웬일이야 이 전투적 꼴패미들이 박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해 그랬다가 또 페북에서 100만 원 그래 박수 칠 데가 없어서 터프 꼴패미를 박수 치고 있냐 또 그래서 짱돌 맞아가지고 내 여기 터졌어.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만 원에. 그런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성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싱글 여성이라면 지금 싱글 여성들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인지 자기 위치도 반추해 보면서 문제 제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싱글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대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난도질을 거의 아주 야비한 난도질이지. 인격 말살 수준의 네. 난도질이 네.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 뭐 여성 변호사가 법적인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좀 온당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예. 탄핵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하면 인격 암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캐릭터 어세시네이션. 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인격 말살. 그 인격 말살 프레임이죠. 뭐 말하자면 그 뉴욕 타임즈가 독자 투고라고 포장해서 실은 그 만평. 이 머리통 뼈가 열려 있는데 머리통 뼈 안에 운전대 잡은 여자는 최순실이야. 그러니까 너 최순실 아바타잖아. 그 다음에 뭐 나 또 얘기할게. 나 김순덕 씨 그런지 몰랐는데 동아일보에 지금 최고 실세. 예. 원래 동아일보 그 과정을 통해서 난 김순덕 씨가 동아일보 최고 실세가 됐다고 봐. 그러니까 탄핵 과정 때 동아일보 논설위원 중에 상당수가 야, 우리 이것까지 이렇게 편들 일 아니야. 탄핵 난동에. 그런데 김순덕이 칼 뽑고 제일 편을 확실하게 들었죠. 그래서 김순덕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여성 혐오, 그러니까 싱글 여성 혐오에 불을 지른 여성이에요. 여성 논설가. 뭐라고 했냐. 최태민 라스푸틴 주장을 했다고요. 그 자기 칼럼에서. 그래서 요새 뭐 문재인이 끝났다 이런 글 쓰고 있는 김순덕 칼럼 보면 너는 당신은 반성문부터 좀 써. 이 생각이 들어. 우리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예. 니콜라이의 부인이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황자가 아들이 혈우병이에요, 혈우병. 요새는 뭐 혈우병 가지고 죽을 일 없지만 옛날에 혈우병 하면 상처 심하게 나면 응고가 안 되니까 죽잖아. 그래 이걸 고친다고 백방으로 하다가 딱 걸린 게 무학 사입이 수도자야. 무당급에. 그 사람의 이름이 라스푸틴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여성분 모시고 이 양반이 성적인 능력이 무지하게 뛰어나. 예. 그래가지고 궁정에서 그러니까 귀족의 영예, 귀족의 부인해서 무지하게 다 휩쓸고 다닌 거예요.
그 1차 세계대전 때 왕은 니콜라이가 취미가 병정놀이여 갖고 전선에 3년을 나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러시아군이 니콜라이 병정놀이 잘못해서 100만 명씩 포로가 돼요. 그때. 왕은 전선에 있고 궁정은 라스푸틴이 휘젓고 라스푸틴은 황비가 그러니까 이 황비가 이제 그 뒤에 깃발을 쓰고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열을 받아서 니콜라이를 불러내가지고 칼로 점여서 죽였어요. 니콜라이가 라스푸틴을. 예, 라스푸틴. 그 무당을요. 남자 무당을 라스푸틴을. 그래서 뭐 여성 변호사 있으니까 그냥 말할게. 그래서 지금 조크로 인터넷 뒤져보셔. 구글링 해봐. 라스푸틴의 성기라 그래가지고 포르말린에 담아서 팔어. 그렇군요. 조크로.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추잡한 얘기인데 그거를 박 대통령에 들이대가지고 인격살인을 한 그 인격 저격범의 이름이 김자 순자 덕자요. 그리고 그 양반이 지금 동아일보 최대 실세야. 그래 참 세상 이상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반문재인 최고 깃발 들고 있어 또. 근데 실제로 이제 주필림이나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지 보통 사람은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돈 안 되는데 뭐하러 기억해. 예. 내가 이상한 거지. 저희가 이제 2월 달부터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진짜 제 주변에 있는 경찰이든 뭐든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갔다가 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다 받고 나서 이거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러면 어떠한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몰라. 왜 탄핵된지 100에 100이 몰라요. 정말로. 100이 100이면 몰라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와 정말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그리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있었던 그 2016년 11월, 10월, 11월 이때부터 막 나왔던 이제 누구까지 이름도 거론할 수 있지만 갑자기 뭐 태세를 전환했던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 그때 뭐였지 너무나 많은 의혹만 나왔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우리 5단장은 그때부터 이제 반탄핵 투쟁을 했잖아. 그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고 보통 사람은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때 밥 먹으면서 낄낄대면서 그거 최순실이가 다 한 거래 뭐 그 최태민이랑 어쩌고 저쩌고 그 정유라도 저기 뭐 박근혜 딸이래 뭐 이러면서 낄낄대면서 사실상 그 촛불과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거 뒤집어지잖아. 몇 년 있다가 1년에 뒤집어져서 이제 그게 다 그 짓이었단 말이야 나왔다 그래 봐. 그럼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됐냐면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라는 건 자기가 말하는 시점에 진실이라고 믿는 거를 말하면 그게 거짓말 아니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돼 있냐면 나 그때도 기분이 싸해서 탄핵하는 거나 비판했었어 이렇게 나와요. 머리가 그렇게 정리된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다 기억을 이렇게 해놓고 뭘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상해. 인간이 뭐 저런 동물이냐? 예를 들면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 세월호가 그 지금 이 탄핵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반 분위기를 그렇게 잡았죠? 예. 그게 일종의 프레임인데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는 세월호 때 구조를 뭐 제대로 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그 세월호 그 구조 의무를 다 했고 대통령 탄핵 사유로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 요새도 이제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노란 딱지, 이렇게 노란 리본, 그 세월호 리본 이렇게 L자 같은 거 해놓은데 뭐 어디 뭐 이런 가방 위에다가 이렇게 좀 붙이고 다 이런 사람들 보면 야, 너 당신 부모 형제는 그렇게 길이냐? 근데 사실 그 세월호 때문에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 그 사실적 측면에선 맞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반 교통사고라고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한 부분인데 주구장창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민 그리고 세월호 진실은 누가 밝혀? 세월호 음모.
국민 그다음- 세금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의 1조 들었을걸요. 네. 많이 세금이야. 뭐 그건 그 다음법 문제고. 아무튼 간에 여기 아무튼 저는 싫고 이거 완전히 좀 그래요. 네. 그 분위기가. 자, 그래서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불법 탄핵의 적법 절차 관련 문제. 그다음에 박주현 변호사가 탄핵 사유의 부당성. 네. 이동환 변호사가 검찰의 증거 조작과 탄핵. 문수정 변호사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동원된 여성 혐오. 저 같으면 싱글 여성 혐오. 그 앞에 하나 더. 저 같으면 노년층 싱글 여성 혐오. 네. 노년층 오리지널 싱글 여성 혐오. 결혼한 적 없는. 네. 아주 야비한 데가 있어요, 이게.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우리 저기 어디야? 오단장님께 좀 여쭤보려고.